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바로 우리가 대한민국이며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공공 외교 대사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나요? 자, 그 전에 여러분들이 활동하게 될 공공 외교 대사는 무엇일까요? 자, 대한민국 외교부 공공 외교 대사는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외국 대중과 직접 소통하며 한국의 문화, 역사, 가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높여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고위 공무원입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해외 홍보, 문화 교류, 쌍방향 소통을 통해 한국의 국제적 영향력을 전 세계 홍보하는 역할을 수행하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대한민국의 공식 외교부 소속 공공 외교대사는 한 명입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한 명뿐밖에 안 되는데 우린 지금 동일한 대사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대한민국 정부가 임명한 공공 대사는 한 명이지만 방크가 임명한 대사는 바로 여러분들 모두입니다. 바로 우리는 정부 부처는 아니지만 바로 한국 외교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단체 때문이죠. 자, 그러면 외교부도 아닌데 왜 우리가 공공 외교 대사를 양성할까요? 자, 그 전에 여러분 외교부의 한 명인 공공 외교 대사가 지금 인류가 80억이잖아요. 80억 전 세계인들한테 한국을 세공부할 수 있을까요? 이 가능할까요? 두 번째, 지금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세계인이 무려 2억 명입니다. 즉 BTS, 블랙핑크 이런 대중문화를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한국 인기 있죠. 그래서 한국의 대중문화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소비하는 한류 팬이 무려 2억 명이에요. 자, 이 2억 된 한류 팬이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임명한 대사 한 명한테 한국에 물어볼 수 있을까요? 말도 안 되죠. 자, 이들은 자기가 보고 있는 다양한 웹사이트, AI, 책자를 통해서 한국을 이제 알고 싶어 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한테는 이게 위기입니다. 왜일까요? 자, 그들이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건 이제는 대중문화를 넘어서 우리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어 할 텐데 외교부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대사 한 명뿐이잖아요. 외교관도 한 3천 명밖에 안 되고요. 하지만 그들이 볼 수 있는 자료, 즉 해외에서 자료가 바로 잘못되는 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거죠. 왜냐고요? 바로 100년 전 우리가 나라 뺏겼을 때 잘못된 우리 역사 문화가 전 세계에 전파가 됐고 그 내용이 오랜 기간 동안 해외 교과서 외신에 퍼졌고 지금은 AI로 퍼져 있죠. 자, 그래서 지금처럼 이영미 한류 팬들한테 우리 한류의 인기 폭증은 위기입니다. 잘못된 게 퍼질 수 있으니까요. 반면 또 기회입니다. 왜일까요? 옛날에는 한국을 홍보하기 위해서는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고요? 외국인들이 한국에 관심 없었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 많은 외국인들이 우리 대중문화 한류에 관심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노력을 하면 바로 여러분들, 바로 우리가 외교부는 아니지만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민을 대표하여 전 세계 한국 알고자 마음먹은 여러분들이 바로 외교부 대사 이상으로 한국을 세계 알린다 그러면 그만큼 세계인들 또한 우리가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길을 열고 또 잘 듣겠죠. 그래서 세계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이때가 바로 한국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저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류팬 시대, 이영 한류팬 시대에 잘못된 정보가 퍼져나가는 위기지만 더 나아가서 올바른 정보를 알릴 수 있다는 면에서는 기회입니다. 자, 지금 전 세계 80억 세계인들 중에서 이렇게 한국 알고 싶을 때는 각 나라별로 우리나라가 이제 한국 알리기 위해서 만든 외교부 직원, 대사관, 총사관이 핵심이겠지만 지금 전 세계에서 대사관, 총사관 이렇게 세워진 곳이 167곳이에요. 외교부의 직원은 약 3,000명이에요. 자, 167곳에 뭐 대사관이 있고 총사관이 있고 또 외교관 직원 3,000명이잖아요. 또 공공에 대해서 한 명뿐이고. 자, 이런 어떤 제한된 인프라와 인원으로 전 세계에 알리는 건 힘들겠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정부가 하기 힘든 민간 차원에서 공공 외교 대사가 되기 위해서 또 활동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자, 그 전에 여러분 외교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왜 국가기관도 아닌데 정부기관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우리나라 외교를 그 세계에 알리고자 모였을까요? 바로 외교가 뺏기면 바로 엄청 큰 비극이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100년 전이죠. 1905년 일본 제국주의가 대한민국을 식민지하기 그 전에 바로 우리나라의 외교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 대해서 목소리를 못 내게 했어요. 을사늑약 알고 계시죠? 그 내용 볼까요 한번? 일본 정부는
한국의 외국에 대해서 관계 및 사무를 감리, 지휘하며 일본국의 외교 대표자 및 영사가 해외에 재료한 한국인의 이익을 보호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사이에 현존하는 조약의 실행을 완수하고 한국 정부는 일본 정부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서는 국제적 성질을 가진 조약을 절대 맺을 수 없다. 나라를 빼앗기기 전에 일본은 우리나라 외교권을 빼앗았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알려지지 않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100년 전에 우리가 비슷하게 정부가 임명하진 않았지만 자발적으로 외교관으로서 대한민국 홍보 대사로서 활동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21세기에 이 좋은 시대 속에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지만 나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목숨을 걸고, 우리는 활동할 때 목숨을 걸지 않잖아요.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전파하게 활동했던 사람, 저는 이런 사람들을 바로 우리의 위대한 선배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볼까요? 자, 첫 번째는 의병입니다, 여러분. 자, 1907년이죠. 1910년도에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 했으니까 그 전에 1905년 우리나라 외교권이 뺏겼으니까 그 사이가 한국의 목소리가 전 세계에 전파되지 않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을 식민지하는 걸 합리화하기 위해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뿌렸습니다. 어떤 뉴스요? 한국은 중국의 식민지였다. 역사가 없다. 문화가 없다. 그래서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의 역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배한 거다.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배 이전에 중국의 속국 식민지배였다는 식으로 강조를 해서 식민지배를 합리화하겠죠. 원래 이 나라는 다른 나라 식민지였으니까 일본이 식민지배하는 것은 이 나라를 침략이 아니라 보호해주는 거라고 전 세계에 가짜 뉴스를 퍼뜨렸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 식민지했을 때 한국인들이 저항하지 않고 있다, 환영하고 있다, 이렇게 가짜 뉴스를 전 세계에 뿌렸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런 가짜 뉴스에 대해서 잘못된 거라고 홍보할 수 있는 외교관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짜 뉴스가 퍼져나가는 것을 막기 힘들었겠죠. 이런 상황에서 외신 기자 맥킨즈라는 기자가 한국에서 보니까 외교관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지만 나라를 지키겠다고 일어선 여러분 또래 청년들을 봤습니다. 그 내용이 여기 기록에 나와 있죠. 자, 우리는 이분들을 의병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일본 제국을 이길 수 있다 생각하시나요? 그때 의병이 이런 말 했습니다. 아니요, 어차피 죽겠지요. 하지만 좋습니다. 일본 노예가 되어 사느니 자유로 죽는 것이 훨 낫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거 볼 때마다 좀 충격받았습니다. 외교관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인도 아니지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활동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한테는 바로 이런 정신이 필요한 게 아닐까요? 훈련받은 군대도 아니었어요. 이런 답변을 통해서 맥킨즈라는 기자분께서 이런 글을 납니다.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기만 느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여기서 세 가지 문장이 전 지금도 기억합니다. 영롱한 눈초리, 자신만만한 미소, 애국심. 자, 100년 전에 우리의 선배들은 이렇게 외교관도 아니었었고 군인도 아니었었고 자발적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분들이 만났던 외신 기자한테 이런 인상을 주었습니다. 자, 지금 오늘 한류팬 이현명이죠. 우리가 한국을 알릴 때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 이현명 한류팬들은 어떤 걸 느낄까요? 100년 전에 여러분 또래 의병들이 외국 기자들한테 느꼈던 이 문장처럼 우리는 과연 그들한테 우리의 의지를 제대로 홍보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의병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위대한 우리 선배님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죠. 이번 해그 특사예요. 고종 황제가 이상절 이전 이휘종 특사를 임명해서 네덜란드에서 열리는 만국 평화회의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한국 침략은 부당한 거라고 전 세계에 알리는 미션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방해로 국제회의장에서 입장조차 못했죠. 하지만 이들은 미션을 포기하지 않고 국제회의 밖에서 외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했습니다. 그 결과 국제회의장 그 이상으로 널리 홍보가 됐죠. 어떻게? 여기 보시면 신문 1면에 이렇게 이들의 활동 내용이 홍보가 되었습니다. 자, 비록 국제회의장에서 전 세계 해외 대표들한테 홍보하는 거는 못했지만 실패했지만 그게 실패가 아니죠. 바로 국제회의 밖에서
외국 기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려서 이렇게 신문면 등장했던 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위험이 없더라도 우리의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활동했던 이런 선배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들의 활동이야말로 지금 방탄소년단 그리고 블랙핑크 오늘날 한류스타 못지않게 100년 전에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독립과 자유를 향한 이들의 메시지가 외신 언론 일면에 등장했잖아요. 해외 외신 기자들한테도 소개됐을 만큼 얼마나 감동을 줬습니까? 오늘날 방탄소년단 블랙핑크가 노래로 춤으로 세계 외신에 실리는 거 그거는 정말 21세기에 정말 좋은 시대 속에서 한 거잖아요. 이들은 나라를 뺏긴 상황에서 정말 힘든 어둠 속에서에서 이렇게 빛을 찾아냈고 늘 알렸죠. 그래서 저는 이분들이야말로 할 수 다닐까요? 라고 하면서 만든 영상입니다. 같이 볼까요 한번? BTS 2018년 2021년에 이어 세 번째 타임즈 표지 모델 팝의 최강자 블랙핑크는 한국이 배출한 가장 인기 있는 아티스트 중 한 팀. (1907년 7월 5일) 네덜란드 만국 평화회의보 1면 헤이그 특사 활동을 보도. 한국의 독립과 한국인의 자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동북아시아의 평화는 있을 수 없다. 한국 국민들은 독립과 자유라는 공동 목표에 대하여 정신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목적을 위하여 한국 국민은 죽음을 무릅쓰고 일본인의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이기적인 침략에 대항하고 있다. 1907년 9월 24일 영국 데일리 크로니클 신문사 특파원 맥켄지 일본 제국주의 군대와 싸우는 조선 의병들의 활동 인터뷰. 조선의 의병들은 이길 희망이 없는 전쟁에서 이미 죽음이 확실해진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난 몇몇 의병들의 영롱한 눈초리와 자신만만한 미소를 보았고 그때 깨달았다. 가엾게만 생각했던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도 모른다고. 그들은 적어도 동포들에게 애국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BTS와 블랙핑크처럼 헤이그 특사도 의병도 우리 역사 속 한류 스타입니다. 전 세계에 알리고 싶은 당신의 역사 속 한류 스타는 누구입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저는 오늘날 방탄소년단이 미국 타임즈에 나올 만큼 정말 세계적인 한류 스타가 됐잖아요. 저는 타임즈의 일면에 등장한 방탄소년단을 보면서 100년 전 이렇게 네덜란드 국제회의장에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 고발을 했지만 그때 국제회의장에서 고발하는 건 실패했지만 국제회의장 밖에서 적극적으로 알려서 기자들한테 감동을 줘서 이렇게 신문 일면에 등장했던 오늘날 그 타임즈 일면에 나왔던 방탄소년단도 훌륭하지만 더 나아가서 100년 전 이렇게 정말 힘든 상황에서 목숨을 담보로 활동했던 이 헤기트사 또한 한류스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이 한류스타가 지금 태어났으면 여러분과 같은 나이였다 그러면 아마 외교 분야에서 우리처럼 활동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타임즈에 일면에 실지 않았을까요? 또 방탄소년단도 100년 전에 태어났다 그러면 아마 헤이트사처럼 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외교를 지키는 특사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롤링스톤즈라는 유명한 음악 잡지 분야에서 우리 블랙핑크가 표지문으로 등장했습니다. 전 그때 그 순간에 100년 전에 이분들과 같은 나이 또래 우리 의병을 발견했습니다. 의병 또한 지금 태어났으면 자기 분야, 음악 분야든 어떤 분야였든 간에 블랙핑크 못지않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 그래서 우리 의병 또한
오늘 롤링스톤즈에서 표지본들로 등장하는 모습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 의병도 우리가 서서 할레스트 아닐까요? 자, 다음에 또 위대 선배님입니다. 바로 이번에는 외국인이세요. 나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우리 한국인이야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당연히 독립운동하는 거는 당연하지만 외국인이잖아요. 오늘날 이 한류 팬도 그냥 한류 스타들 보고 즐기고 이런 부분은 좋아할 수 있어도 우리와 함께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다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100년 전에 바로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한국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웠던 한 외국인이 있습니다. 이분도 여러분 나이 또래에 한국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활동했던 분이세요. 제가 이분의 이력서를 만들어 왔는데요. 1886년도에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영어 교사로 활동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의 역사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어요. 처음엔 영어 교사로 일했지만 이제 이분이 한글을 공부하고 한국어를 공부해서 한국 역사 문화를 알게 되었고 한국 역사 문화가 얼마나 훌륭한지 위대한지 알게 되었어요. 일본이 전세 공부했던 것처럼 한국은 야만족이 아니라 중국의 식민지가 아니라 한국은 위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런 부분을 전세 공부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20권의 단연문과 304편 논문을 발표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뉴욕타임즈 같은 곳에 한국어가 얼마나 훌륭한지를 발표했고 더 나아가서 일본의 어떤 가짜뉴스로 다른 나라 교과서와 책자에 한국 역사를 비하했을 때 적극적으로 이제 항의 서한을 보내고 시정 활동을 투자했습니다. 원래 이런 걸 하면 얼마나 일본에 의해서 협박받았겠어요. 하지만 이분은 절대로 굽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을 홍보하는 활동했습니다. 이분의 활동을 담은 영상 만들었는데 한번 볼까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축구 선수 손흥민. 한국의 매력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걸그룹 브레이브걸스. 전 세계 1억 5천만 한류 팬들에게 한국을 알리는 한국 홍보대사 위촉. 배우 이민호. 한국어, 한국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위촉.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손흥민, 브레이브걸스, 이민호처럼 전 세계에 한국을 알린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가 있습니다. 1886년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와 관립학교인 유경공원 교사로 활동. 1889년 미국 뉴욕 트리뷴에 한국어라는 글 발표.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과 한국어의 우수성을 전 세계에 홍보. 1891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교과서인 3인 필지를 저술.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의 창간을 돕고 영문판 편집 업무 담당. 1896년 한국 역사 최초로 아리랑을 서양식 음계로 옮겨 전 세계에 홍보. 1899년 6월 한국 역사 최초로 미국 월간지 하퍼스에 한국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유산 소개. 훈민정음, 거북선, 금속활자, 현수교, 기격진 철뢰, 한국의 5대 발명품 소개. 1903년 한국 역사 최초로 훈민정음 서문을 영어로 번역해서 해외 홍보. 한국어는 영어보다 대중연설 언어로 더 우수하다. 한국평론. 1905년 한국 역사 최초로 단군 시대에서 고종까지를 기술한 종합역사서 한국사 더 히스토리 오브 코리아를 저술하여 한민족의 역사 문화를 전 세계에 알렸다. 한국 역사, 문화, 예술 등에 관한 20권의 단행본과 304편의 논문 및 기고문을 발표하며 전 세계의 한국 홍보. 특히 조선의 독립을 위한 투쟁과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제사회에 잘못 알려진 한국에 대한 왜곡된 역사와 편견을 바꾸는 데 앞장. 1882년 유명 역사학자 그리피스가 출간한 영어책 은둔의 나라를 대상으로 한국 역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 시정 활동. 그리피스는 한 번도 조선에 와보지도 않고 일본에 머물면서 조선 관련 책을 썼다. 1885년 퍼시벌 노엘이 쓴 영어책 조선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가 아니다. 서광이 비치는 아름다운 아침의 나라로 지정해 줄 것을 요구. 1902년 미국에서 발행된 잡지 뉴 잉글랜드. 그리피스가 한국을 난쟁이 제국으로 비하하는 글을 기고 한국인을 마치 미개하고 지능이 낮은 열등 민족으로 표현했다며 반박글 기고 조선은 은둔의 나라가 아니다.
그리피스는 제발 조선에 와보고 조선 관련 글을 쓰라. 1905년 대한제국의 밀사로 미국을 방문해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호소.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 만국평화회의 특사로 활동. 일본의 조선 침략을 전 세계에 고발하는 국제 여론 형성. 한국의 국권 회복을 위해 38년간 투쟁. 나는 죽는 날까지 한국의 독립을 위해 싸울 것이다. 1949년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한국 땅에 묻히길 원하노라. 한국인보다 더 한국을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이름 호머 헐버트. 당신이 생각하는 우리 역사 속 한국 홍보대사는 누구입니까? 어때요,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외국인이지만 어쩌면 한국인보다 더 멋지게, 더 위대하게 한국했던 분이죠. 이 호버트 분을 기억해 주십시오. 또 여기 또 다른 위대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분은 바로 그 교사의 신분으로 독립운동 하신 분이에요. 나라 뺏겼을 때. 자, 100년 전에 일본은 한국을 식민지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바로 역사를 왜곡했죠. 첫 번째는 한국은 원래 중국의 속국 식민지였다. 그래서 일본의 침략은 침략이 아니라 보호를 하는 말. 두 번째, 바로 바꿀 수 없는 게 또 뭐죠? 지리.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역사적으로 주변 강대국의 지배를 받았다는 식으로 마치 반도라는 그 위치 때문에 식민지 되는 건 숙명이라는 식으로 잘못된 논리를 우리 한국인과 전세에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침략하는 것은 조선이 반도이기 때문에 지리적으로 일본의 식민지 되는 게 숙명이라고, 조선인은 스스로 주체적으로 나를 개혁할 수 없다고, 이렇게 바꿀 수 없는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우리나라가 일본의 지배가 되는 게 당연한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서 전파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바로 지리교사이죠. 자, 지리에 대한 왜곡은 누가 풀어야 돼요? 바로 지리교사가 풀 수 있겠죠. 이분은 교사였는데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반도라서 식민지라고? 그러면 서구의 반도 국가였던 그리스, 로마는 다른 나라의 식민지가 되지 않고 서구의 문명의 시였던 그리스 문명과 서구 문명의 중심지였던 로마 문명을 창조했다고. 오늘날 이탈리아, 그리스가 이렇게 위대한 문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서구가 반도였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또한 아시아의 반도 국가로서 바로 그리스와 로마처럼 바로 세계 문명을 창조할 수 있고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이럴 때 한 말이 있죠. 바로 이건 지금 한 말이 아니라요. 100년 전 김교시 선생님께서 하신 말입니다. 세계사를 뒤집어 보라고. 한반도는 5대양 6대 주다 항구라고. 한반도는 동북아시아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 중심이자 심장이라고. 세계 최고 위치라고. 이분의 가르침을 받았던 제자가 바로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바로 송기정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스승 안에 위대한 제자가 있겠죠. 자, 이분의 뜻을 담은 영상을 제가 한번 보여줄까 합니다. 볼까요? 일제강점기 일본 제국주의는 한국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다는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식민 지배를 합리화하려는 국내외 여론 형성 작업. 조선은 대륙에 붙은 밥풀이다. 일본은 지리적 결함을 가진 조선을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조선을 지배하는 것이다. 조선은 반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은 지리적 숙명이다. 조선은 지리적 위치 때문에 주체적으로 나라를 경영할 수 없다. 이에 지리교사이자 독립운동가 김교신, 일본의 주장과 반대로 우리 한국이 지정학적 장점을 지렛대 삼아 아시아의 새로운 문명을 창조해 나갈 주인공이라는 비전 제시. 세계 지도를 뒤집어 보아라. 한반도는 5대양 6대주로 나아가는 항구다. 한반도는 동북아시아의 변방이 아니라 동북아시아의 중심이자 심장이다. 물러나 숨으면 더욱 불안하지만 세계로 진출하기에는 세계 최고의 위치다. 김교신 1934년 성서조선에 조선지리 소고라는 글을 발표.
지중해의 심장으로 로마 제국을 탄생시킨 이탈리아는 한국과 같은 반도 국가이다. 강한 때에 주위를 지배하기에 편할 뿐더러 쇠약한 때에도 한가로이 낮잠만 잘 수도 없는 형편이니 조선 반도와 똑같다. 기원전 4, 5세기 무렵에 찬란하고도 독특한 문화를 세계 역사에 남긴 그리스 또한 조선처럼 반도이다. 로마 문명과 그리스 문명을 통해 세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이탈리아와 그리스도 우리나라처럼 반도에 위치하고 있다. 비겁한 자에게는 안전한 곳이 없고 용감한 자에게는 불안한 땅이 없다. 조선 반도에 지리적 결함이 없다. 우리나라에 사는 한국인의 소질, 담력, 여하가 중요하기에 모든 한국인이 위대한 꿈을 품어야 한다. 한국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과 꿈을 제시한 지리교사 김교신. 여러분이 생각하는 21세기 우리나라 지리적 위치에 대한 관점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 아닌 태평양 바다의 시작이고 일본과 중국을 이끄는 아시아 중심 국가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바로 100년 전에 우리는 이런 위대한 우리 선배님이 있었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외교관 이상을 활동했던, 우리가 목소리를 새겨냈던 분. 전 이분이야말로 오늘날 2억 명 한류 팬 시대에 우리 한류 그 홍보대사가 아닐까요? 또 우리가 지금 따라야 될 모델이 아닐까요? 여기 또 다른 분이 있습니다. 이분 또한 여러분처럼 국가에서 임명한, 정부가 임명한 외교관 대사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자발적으로 전 세계에서 고통받는 우리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이 대사로 자임하면서 활동했습니다. 이분이 왜 훌륭한 분이냐면요, 바로 우리처럼 어떤 정부 공식기관으로부터 외교관 대사라고 임명받지도 않았지만 이런 타이틀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바로 동포들을 구하는 거다.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일본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나라 동포분들을 뭐 이렇게 막 자기가 한국을 대표해서 보호하려고 했을 때 무슨 소리냐,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를 받아서 일본의 국민이 아니다. 우리는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다. 라는 식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그 이제 본인이 한국 동포들을 이제 보호하면서 또 한국을 모르는 세계인들한테, 미국인들한테 한국 역사와 문화 알리 활동을 했습니다. 정말 전 이분이야말로 지금 우리가 따라야 될 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또 동일하게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따라야 할 지향의 모델로 만들고 싶어서 영상을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볼까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임명하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100년 전 미국에서 활동한 동포입니다. 그는 1903년 미국으로 이동한 후 1909년 2월 해외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할을 자임한 대한인국민회 창립에 참여했으며 1913년부터 1918년까지 미주지역 총회장으로 3차례 활동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빼앗긴 상황에서 미국에서 한인 동포들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주미 한국 대사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이민국의 한국 통역관을 자처하며 여권 없이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들의 신원 보증인이자 이민 수속 대변인으로 활동했습니다. 1912년부터 1920년까지 샌프란시스코에 입국하는 애국지사 200여 명, 유학생 500여 명, 한인 여성 70여 명이 그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권이 없어 미국 입국이 거부된 한인 청년을 대상으로 입국을 가능하게 하고 미국에 입국하는 한인 대부분의 이민국 서류 도착지가 이 사람의 주소일 정도로 한인들에게 그의 도움은 컸습니다. 또한 이 사람이 이끄는 한인 독립운동 단체 대한인국민회는 미국에서 한국의 임시정부 영사관으로 인정받아 공식 정부기관으로서 위임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에서 한인들 보호뿐만 아니라 조국의 독립을 위해 애쓰고 조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1910년 11월 미국에서 대한소학교 설립,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글,
한국 역사, 지리 교육. 191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한글 타자기를 발명해 한글 타자기로 신한민보 발행. 활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찾아 조판하던 방식에서 174개의 활자를 통해 쉽게 인쇄할 수 있는 혁명적인 한글 타자기 발명. 한국 알파벳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지고 동양식 타이프 기계가 제작된 것은 이 세기의 위대한 진전. 미국 언론 데일리 팔로알토 타임스. 1921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외교 담당 기관인 구미위원부 조직에 참여해 미주에서의 독립운동에 전력을 다함. 1928년 6월 17일 이 사람의 나이 50세. 자신의 삶 대부분을 미주 한인 동포를 위해 헌신한 이 사람의 마지막 유언. 우리 동포들은 다 평안한지요. 보고 싶어요.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는 아니지만 나라를 빼앗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사 역할을 한 이 사람, 이대휘.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대사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사람을 주 미국 대한민국 명예대사로 추천합니다. 자, 어떠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부로부터 임명받은 외교관 대사는 아니지만 적극적으로 나라를 홍보했던 사람들, 이분들 이름을 기억해 주시고, 자, 이런 상황에서 100년 지난 지금 우리는 오늘날 나라를 되찾았고, 또 100년 전과 다르게 무려 2억 명이 한류페이 될 정도로 한국은 세계 속에서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사람들이 듣지 않았기 때문에,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잘못된 일본의 가짜뉴스가 퍼졌지만, 지금은 오히려 한국을 알고 싶어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중문화에 열광을 해서 한국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인들은 우리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자, 그들이 알고 싶은 거는 대중문화, 즉 한류 스타지 우리 역사, 문화, 지리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번 국내에서 석박사 공부한 외국인들한테 우리 한국을 그리겠습니다. 바로 이게 그들이 그린 한국의 모습이었어요. 한국에서 오랜 기간 동안에 석사 박사를 공부하고 있지만 아직 독도가 어디 있는지, 또는 우리나라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고 있어요. 또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고 있고요. 자, 세계인들한테 한국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지 물었는데 대부분이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우리나라 음식, 현대문화, IT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사람은 2억 명이지만 이 2억 명 숫자는 대중문화, 즉 한류 스타나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지 우리 역사와 문화는 아닌 거예요. 또 그들이 소비하는 게 또 미용, 드라마, 패션인 거죠. 자, 세계의 단체 속에서 우리 역사는 한류에 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역사가 어떻게 소개됐을까요?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독도가 타케시마가 되어 있고, 또 우리 역사가 마치 중국의 속국 식민지 역사처럼 바로 100년 전에 일본이 전 세계에 퍼뜨렸던 그 내용 그대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한테 온 제보 내용이요. 외국의 수업 시간에 이런 말을 들었대요. 한국 역사 배울 게 뭐가 있냐고. 한류 유명하지만 한국 역사는 별 게 없잖아. 중국 역사였잖아. 일본의 지배가 되었잖아. 이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정말 해외 교과서에 한국은 국가 시작 때부터 중국의 식민지였었고,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식민지 되어다가 1910년도 일본이 지배했다. 마치 일본이 1910년도에 한국을 식민지하기 전에 마치 한국은 오랜 기간 또 중국의 식민지였던 내용이 일본이 퍼뜨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이 21세기 현재까지도 전 세계에 퍼지고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내용 볼까요, 여러분? 668년 듀링 더 당 다이너스티, 중국 당나라 왕조 때 코리아는 once again became a colony of China. 여러분, 콜로니가 뭐죠? 식민지. 한국은 당나라 때 다시 한번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다. 이 말은 뭐예요? 다시 한 번이니까 그 전에도 식민지였고, 당나라 때 한 번 더 중국의 식민지가 되었고, 그다음에 1910년도에 일본이 지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짜뉴스가 지금 남아있고, 또 옥스퍼드 교과서 1면에 이렇게 고대 한국, 고구려 백제 신라 시기 때 한국은 다 중국 영토라고 되어 있어요. 3세기 때 한국은 다 중국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내용을 본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훗날 공무원이 되어서 해외의 정부기관에서 이렇게 한국의 역사를 두 줄로 묘사했는데,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의 지배가 되었다. 그리고 중국의 지배가 1910년도에
럴 전쟁 이후로 일본의 지배가 되었다. 100년 전에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 식민지 할 때 썼던 그 문장이 오늘날 여전히 해외에 퍼지고 있는 거죠.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는 무엇인가라고 출제하고 있고 우리는 동해지만 동해라고 쓰면 시험 문제에 틀리게 났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지명 문제가 왜 해외 교과서에 시험 문제 등장할까요? 이렇게 호주 교과서인데 바로 11번 정답이 동해가 이제 일본의 해가 되겠어요. 왜 잘못되어 있을까요? 전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섞었을 때 코끼리라고 비교하고 싶어요. 자, 왜일까요? 자, 코끼리는 원래 성인 남자 10사람을 들 만큼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코끼리가 유독 섞었을 때 힘을 못 써요. 조련사가 코끼리의 아주 어렸을 때 발에 밧줄을 묶어서 말뚝에 걸어놔요. 어린 코끼리는 힘이 없을 테니까 아무리 발로 휘어봤자 못 붙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를 하게 돼요. 즉 코끼리의 머릿속에 나 안 되는구나, 나 힘이 없구나. 문제는 이 코끼리가 성인이 됐을 때 이제는 그 밧줄을 끊을 수 있을 만큼 힘이 있고 조련사나 어떤 사람이라도 10명 이상 던질 수 있는데 시도하지 않아요. 실패 기억 때문에. 즉 조련사는 코끼리가 불가능하다고 실패 역사를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시도하지 않게 해요. 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했을 때 우리 영토를 빼앗겼지만 더 나아서 우리 역사 문화를 빼왔습니다. 한국은 원래 중국의 식민지였다. 문화가 없다. 문명이 없다. 그래서 일본이 지배한 거다. 이렇게 영토를 뺏기 이전부터 우리 역사 문화를 빼앗기기 위해서 노력했고 또 이 내용을 전세 공부했습니다. 침략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내용이 각 나라 교과서, 세계지도, 웹사이트에 광범위하게 퍼졌고 오늘날 그 내용이 고지 그대로 이제 AI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은 외국 교과서나 이런 웹사이트에 침략과 점령과 지배로만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식민지가 되었고 한국 전쟁 거쳐서 반세기 만에 경제 발전이 된 나라. 그러다가 한류 스타 덕분에 한류로 유명해진 나라. 자,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상황이 저는 100년 전에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했던 바로 유관순, 다음에 윤봉길, 안중근 이런 분들처럼 이제 우리가 빼앗긴 나라를 되찾는 게 아니라 우리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알릴 수 있는 바로 21세기 독립운동가로서 활동하는 게 저는 바로 우리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UN 사이트에서도 동해가 일본해가 되어 있고 그때마다 우리 100년 전에 독립운동가였던 윤봉길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알리는 것이 바로 독립운동가 정신을 계승하는 거였으니까요. 그리고 독도가 타케시마가 되어 있을 때마다 바로 이제 우리 안중근 선생님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유관순 열사가 여러분과 비슷한 나이 또래죠. 10대.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역사 문화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일본의 역사뿐만 아니라 현대에서는 중국의 역사역도 심어왔어요. 자, 원래 중국의 만리장성은 북경 근처에 산해관이 원래 끝이에요. 근데 20년이 지나면서 그 산해관이 오늘날에 이제 평양 근처로 옮겨왔어요. 만리장성이 끝이 평양이다. 이러면 그 말의 무슨 뭐냐면 바로 고구려 영토가 다 중국 거라는 왜곡을 확산하기 위해서 중국을 대표하는 문화유산이 만리장성을 통해서 서서히 만리장성의 끝은 북경 근처의 산해관이 아니라 바로 한반도의 북한 땅이었던 평양까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역사 왜곡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될수록 우리는 나라를 빼앗겼을 때 목숨을 다치겠다 독립운동가들처럼 그 정신을 계승해서 일본이든 중국이든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고 또 역사 왜곡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 역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사람 바로 의병의 정신을 계승해서 바로 여러분들 바로 공공의료 대사가 필요하죠. 바로 우리의 선배님 바로 방크 청년들 덕분으로 이렇게 하버드대학교 교재에 우리나라 역사가 틀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노력을 했고 바뀌었습니다. 100년 전 호모 로버트처럼 잘못된 우리나라 내용이 있었을 때 적극적으로 항의했던 호모 로버트처럼 오늘날 여러분들 방크 청년들이 이렇게 활동을 해서 하버드 교과서가 시정이 됐고 또 한복이 중국 거라고 중국 정부가 주장하자 적극적으로 해외 교과서와 하전 같은 곳에 한국어라고 공부를 해서 해외 유명 하전에 한복이 등재가 됐습니다. 옥스퍼드에서 이 한복에 대해서 추가되는 것도 방크 소년들이 한 거죠. 또 초등학생이 브리티니크라 유명한 백화점에서 우리나라 역사 틀린 걸 또 수정하는 활동을 했고요. 또 중학생이 해외 사이트에서 우리 역사 관련 정보를 틀린 걸 수정을 했죠. 또 김치에 대해서 잘못된 걸 이제 표기한 구글로 우리 방크회원들 건의해서 수정을 했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제 방크회원 활동으로 수많은 오류가 발견이 되고 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임명한 외교관 아니지만 어쩌면 100년 전에 우리 의병처럼 헬기사처럼 또 호멀버트처럼 이대희님처럼 김규선님처럼 어서 타이틀도 없다 할지라도
외교관 대사 이상으로 활동했고,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은 이렇게 학교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해서 해외 언론 사이트에서 일본의 표기를 수정을 했습니다. 또 고등학생 방크 회원들도 시정 활동을 동참시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과 해외 한류 팬들도 우리 한국에 동참을 해서 해외 교과서 웹사이트에서 우리 역사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시정을 했고, 또 우리 역사를 모르는 외국인들한테, 대중문화 한류만 알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우리 역사 문화를 알리는 동영상을 만들고, 또 캠페인을 해서 전 세계 홍보 활동을 시작했죠. 이런 노력 때문에 우리는 이영미 한류 팬들과 함께 100년 전에 호모알버트처럼 적극적으로 일본과 중국 역사 왜곡에 대해서 세계인들한테 알리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방관하지 않고 우리 함께 올바른 한국에 알릴 수 있도록 동참 활동을 하고 있죠. 이렇게 방글을 통해서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된 외국인들이 그동안 자기들은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봐왔지만 한국 역사를 몰랐다. 하지만 방크 활동 노력으로 한국 역사가 얼마나 위대한 찬란한지 알게 되었고, 보통 위대한 역사는 서구 중심으로 배웠는데 바로 아시아에서도 한국의 위대한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그런 게 감동을 받아서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찬란한 문화유산이었던 직지를 세계 알리는 활동도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했고, 또 미국인 방크 회원은 미국 교과서에 상공 안 배우니까 불과 초중고 그 긴 시간 동안에 20분을 배웠대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한타하지 않고 직접 방크에 와서 한국을 세계 알리는 웹사이트를 만들어서 홍보했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 우리는 이렇게 이제 또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바로 홍보자를 만들어서 독도가 타케시만 되어 있다고 분노하지 않고 독도가 제대로 표기된 한국 지도와 세계 지도를 만들었고, 또 우리나라 문화가,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거라고 홍보되기 전에 우리가 한복을 세계에 알리는 자를 만들어서 해외 초중고교에 배포 활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외 교과서 틀린 내용을 고치고 올바른 내용을 알리고, 또 적극적으로 결과 이렇게 해외 유명한 출판사에서 방크 회원들 덕분에 일본어가 잘못되었음을 하게 되어서 동해를 발행했던 내용입니다. 이 교과서가 수천만 원 발행하는 교과서고요. 또 아주 유명한 지도회사에서 방크 활동의 덕분으로 세계 수많은 교과서가 시정이 되었고, 또 자기가 복용된 방크 활동의 논리가 더 맞는 것 같다. 그 결과 이런 말을 씁니다. 인드 결국 한국과 일본 사이의 최후 전쟁의 승자는 한국인들의 애국심이다 라고 발표했죠. 이런 내용을 전 세계 홍보해서 이제 수많은 웹사이트나 교과서에 틀린 내용을 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한국의 역사를 중국과 일본의 식민지 역사라고 왜곡했던 그 캐나다 정부 사이트에서 방크 회원들의 건의로 이렇게 한국은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나라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서세스북 칸퀘스트, 끊임없이 외국에 정복당한 역사, 중국의 식민지, 일본의 식민지, 이 칸퀘스트, 도미네이트, 클로니, 컨트롤 이런 역사를 뷰티풀, 롱, 리치, 유구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역사로, 이 역사를 바꿨던 한 줄, 이 모든 시작은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우리와 함께했던 바로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리는 방크 청년들이자 바로 여러분과 같은 민간 차원에서 활동했던 공공외교 대사입니다. 자, 이 두 구의 이것의 문장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우리가 행동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는 세계인들 교과서에서 이렇게 식민 지배와 중국의 식민지론을 하고 있던 내용이 우리가 움직여서 겪은 내용이죠. 자, 이제 그 전에 이제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 방크 활동의 역사를 이어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전 세계인들한테 적극적으로 활동할 때입니다.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전 세계인들은 이 한류 열풍의 이런 인기 속에서 이렇게 100년 전에 일본이 왜곡했던 내용, 최근에 또 중국 홍보했던 내용만 보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옮길 수 있고 시정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한국 역사를 알릴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대한민국 외교 역사를 만든 주역입니다. 대한민국 공공외교 대사는 한 명뿐이지만 바로 방크에서 임명한 여러분들은 바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이자 대사입니다. 여러분들의 멋진 활동을 기대하면서 한 달 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방크에서 임명한 대한민국 외교 대사가 되길 바라면서 제가 끝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